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이 전 세계적인 환경 현안으로 주목받으면서 환경 교육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서산시가 환경 교육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분야별 환경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발족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서산시 김종민 환경생태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환경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좀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가요? 네. 서산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천수만과 가로림만 등 천혜 자연 상태가 잘 보존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또 대산 석유화학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시민들께서 대산공단의 잦은 환경사고 등으로 불안해하는 점 등도 영향을 미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 등을 감안해서 우리 시는 탄소 중립, 코로나19 이후에 생물 다양성 증진, 자원 순환율 제고 등 최근 환경 기수에 맞춰서 각종 환경 교육 시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환경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가는 것이 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꼭 필요한 일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환경 교육이 갖는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산시에서는 환경 교육과 관련해서 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책,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정부도 최근에 지자체의 탄소 중립을 위한 여러 연대 참여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지자체에서도 기후위기, 환경재난에 대한 대응 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시민들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환경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요. 네. 그래서 서산시는 음식물이라든지 분뇨, 가축 분뇨, 하수 농축 슬러지 등을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하는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2019년도에 전국 최초로 운영하면서 전국의 지자체의 견학과 학습 장소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또 대기 오염에 대해서도 무인 악취 측정기를 21개소 확대 설치했고 유해 화학물질 측정기도 현재 2개소를 운영 중이거든요. 충청남도와 협력해서 2022년 말까지는 5개소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자원 재활용을 위한 찾아가는 자원순환학교, 유해 화학물질 대피 요령 등에 대한 화학물질 안전학교, 비점 오염 저감시설을 활용한 생태학습장 운영, 찾아가는 기후학교, 서산시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지역 해양 환경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관단체하고 협업해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서산시 청소년 자원순환 리더 양성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 잠깐 들었는데도 다양한 연령층이나 대상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뿐만 아니라 환경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조금 궁금한 게 실제로 그럼 좀 참여 현황이나 현장에서 반응은 어떤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사실 참여는 그 어린이라든지 학생층, 그 여성들이 관심도가 상당히 많고 1회당 참여할 때 보면은 보통 40~50명 정도 요즘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이제 조금 단축해서 하는데 20~30명 정도씩은 늘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부춘산의 상태 지도라든지 이런 거는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갯벌 체험 같은 데는 수요가 부족할 정도로 참여도가 굉장히 높고 관심도도 많습니다. 홍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요. 현장에 지금 참여도 많고 또 반응, 만족도도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서산시가 환경교육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 환경교육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부터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기후위기 다 아실 겁니다. 또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시민들께서 관심이 많고요. 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이러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환경교육의 실천, 참여를 이끌어내는 지역환경교육 활성화, 가치 확산을 위해서 환경교육 도시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는 서명평가, 2차는 현장평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2020년까지는 충청남도, 부산시, 수원시, 성남시 등 4개의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을 받았었습니다.
올해는 환경부에서 제도를 좀 더 보완하고 구체화하려는 생각이 있어서 네. 공모를 못했거든요. 내년에는 공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네. 우리 시도 이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2020년도에 충청남도가 이제 공모에 선정이 됐었고 올해는 지금 공모가 없었고 네. 하지만 내년 공모가 있을 예정이니까 또 서산시에서 네.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이 환경 교육 도시로 지정이 되면 이 어떤 의미를 좀 갖는 건가요? 네, 환경에 대한 교육은 그동안에도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을 통해서 네. 협업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사실 교육도시로 지정됐다고 해서 크게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미세먼지, 폐기물 등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해서 환경교육이 우수한 지자체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 형판을 받고 네. 교육 예산 등을 지원받고 각종 환경사업 공모 시에 가점 등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네. 사실 더 큰 의미는 교육도시 지정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제도 정비라든지 시책 추진, 네. 사업 추진, 도시 기반 정비 등에 대한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서산시도 이제 내년을 이제 목표로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데 혹시 뭐 그동안 어떤 과정들을 좀 거쳐왔는지 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서산시는 2020년 10월에 민관 정학이 함께한 자리에서 네. 함께 만들고 갖고 가는 행복한 환경교육도시 서산을 비전을 해서 네. 충청남도와 함께 환경교육도시를 처음 선언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 선언이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서산시 환경교육 중장기 계획을 올해 4월에 수립했고 이 용역을 또 바탕으로 해서 네. 2021년, 2022년 네. 서산시 환경교육 추진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또 환경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등 시설 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2025년에 완공되는 자원회수 시설이 있는데 그 내에 시청각실과 네. 교육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혹시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그럼 그런 시설에서 좀 어떤 교육들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시청각실이라든지 교육실에서 환경교육에 대한 네. 비디오 교육, 시뮬레이션, 여러 가지 다양한 영상 교육 같은 게 진행이 되고요. 네. 실질적인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상황 같은 거는 그쪽에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네. 거기 참여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서산 시민이 대부분 다 참여 대상인데 특히나 이제 교육을 하러 오는 학생들이라든지 네. 어르신들 그리고 여성분들 이런 분들을 주로 하고 직장인분들은 교육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은 네. 주말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뭐 지금 저희가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 뭐 비대면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네. 그런 시설이나 뭐 계획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비대면 교육은 사실 이렇게 줌이라든지 영상 교육 같은 게 사실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만 저희들이 갖추면 가능하기 때문에 비대면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은 지금 문화원에 갖춰져 있습니다. 그쪽 네네. 시설을 활용하면은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네.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뭐 이런 구체적인 이제 계획들을 세우면서 최근에는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을 했다고 해요. 어떤 기구고 또 이런 위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잘 아시는 것처럼 환경교육은 서산시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또 다양한 계층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교육 수요자인 학생교육을 이끌어갈 교육청, 그리고 실제 환경교육을 추진해 나갈 환경운동연합 등 유관기관과 단체, 그리고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줄 충남연구원 등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제정한 환경교육 진흥 조례가 있거든요. 네. 이에 맞춰서 10월 8일 날 네. 위원회를 위촉하고 진흥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진흥위원회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계각층의 협력, 네. 네트워크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서산시의회, 서산교육지원청, 관내학교, 충남연구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네. 대한노인의 서산시지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그리고 생협, 유아숲 체험원 등 14명의 다양한 유관기관,
단체 관계자들로 구성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네. 의견을 제시하실 것으로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고요. 네. 우리 씨도 여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뭐 기준이 있었을까요? 저희가 다양한 계층이라고 했는데 네. 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구성을 했고요. 네.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계층 그리고 유아, 어린이 이런 쪽에 있는 계층을 고려해서 단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이 환경교육진흥위원회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어요. 앞으로 뭐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저희도 진흥위원회의 역할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서산시 환경교육의 수립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환경교육의 진흥,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 인력을 또 양성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양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네. 또 1년 동안 추진한 사업에 대한 평가 등 주로 자문을 하게 됩니다. 네. 이외에도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라면은 또 의견을 받고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네.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면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위원회가 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뭐 언제든지 의견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따로 뭐 모임이 있는 건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수시 네. 모임도 있고요. 네. 인터넷으로 요새는 다 그 질문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한테 들어올 수 있는 창구는 전화도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예, 다양하게 다 받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네. 게시판에 띄워도 저희들이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자유롭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시면 이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신다는 네네. 말씀이신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서산시가 추진하게 될 환경교육의 방향도 사실 조금 궁금해요. 일단은 지역 특성에 잘 맞아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좀 이 지역 특성에 맞는 이 환경교육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우리 씨가 천수만하고 가로림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육상, 해양 생물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계절마다 또 찾아오는 철새라든지 가로림만의 모래톱에서 쉬는 물범 잘 아시잖아요. 다른 네.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그렇죠. 환경이죠. 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석유화학단지 등 산업단지가 밀집하여 있어서 환경오염에 대한 그런 걱정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역적인 특성에 맞게 내용을 교재를 만들어서 연령에 맞게 교육할 계획입니다. 또 학교 환경교육이 사실 가정에서 실천을 이끌어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유아, 저학년을 위한 환경교육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실천을 이끌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 보면 이제 뭐 이 환경 교육 도시 지정도 그렇고 환경 교육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뭔가 주민들과 소통이 잘 돼야 할 것 같거든요. 네. 아주 사실 중요한 점입니다. 제일 네. 중요하죠. 네. 이미 서산시는 관련 단체하고 교육청 등과 협력해서 환경 교육에 대한 활발한 의견 교류를 위해서 환경교육 지원단이라든지 환경교육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교육지원단은 15명인데요. 올해 5월에 구성했고 네. 학교 환경교육 지원 방향에 대해서 활발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서산 지역 환경교육 네트워크는 어린이집, 네. 지역단체 등 11명이 참석해서 참여기관과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진흥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제안해 주신 사항인데요. 네. 내 집 앞 쓸기, 사실 집 앞인데 저도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 시민들의 공감 및 실천이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네. 네. 내 집 앞 쓸기 운동,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도 좀 구체적인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네. 이와 같은 환경운동 전개는 시민과 유대관계가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요. 네. 그래서 밴드라든지 시 홈페이지, 간담회, 워크숍 등 시민에게 홍보하고 공감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환경교육의 원활한 홍보와 추진을 위해서 환경교육 정보 시스템 구축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네. 정보 시스템에는 환경교육 접수, 신청, 환경교육 콘텐츠 등 다양한 내용을 담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교육청, 학교, 충청남도 네. 관련 환경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많은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지금 앞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지금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성은 좀 다들 인지하고 있고 중요성을 좀 파악은 하고 있는 반면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집 앞 쓸기 이런 부분이 사실 실천은 아직까지는 조금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이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고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면서도 가장 쉽게 실천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저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뭐 늘 중요성은 파악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실천하기에는 이렇게 지나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놓치는 부분도 많은데 사실 그렇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의 중요성도 있고 지금 사실 홍보도 조금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좀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어떤 것들이 있고 환경교육 어떻게 접할 수 있는지 좀 잘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홍보 부분에서도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신 게 있을까요? 저희들이 사실 서산시가 홍보에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잘하는 지자체 중에 하나거든요. 공고실에도 미디어팀이 있고 저희가 그 SNS 활용이라든지 지금 여기서도 저희도 방송 매체를 통해서 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쪽에 있는 엘리베이터 영상이라든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시민들과 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간담회라든지 이제 읍면동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 측면에서 접할 수 있는 홍보 이런 거를 강구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혹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또 전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까요? 네, 환경은 시민의 협조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시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시민들께서도 각종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적극 가져주시고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이 비록 작게는 보이지만 그게 크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적극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환경 미래 세대로부터 빌려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기후위기, 탄소 중립의 시대에 걸맞게 환경보호를 위해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주민들께 직접 이거 한 가지는 꼭 지켜주세요 하시는 거 있을까요?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사실 페트병, 백색 페트병 많이 하고 있잖아요. 백색 페트병에 라벨 떼는 거, 그 쉬운 것도 사실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물을 택배를 시켜서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음식물과 그 용기를 분리해서 배출하는 문제가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그냥 같이 섞어서 배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간단한 문제부터 실천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우리 서산시의 그 환경교육 도시 도약을 위한 노력도 들어봤고요. 또 환경교육 방향에 대해서도 좀 짚어봤는데요. 일단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은 실천에서부터 저희가 옮기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 세대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요. 더 많은 주민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교육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